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이자 나무이사인 정숙자입니다. 일단 우리가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의 자격을 가지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에는 종류가 있다. 6가지 종류인데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이렇게 6가지 분야가 있고요. 그 중에서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범위는 천연기념물의 보존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그리고 수술, 토양 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 개선 및 감리,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진단, 수리 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기능자와 함께 몇 명이나 되느냐 궁금하시죠? 그래서 요 파란색, 요게 지금 요 파란 부분, 요 부분이 여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2,000명.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12,000명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정확하게 본다면 지금 전년도 통계인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125명의 식물보호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를 포함한 전체 그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전체 수가 2,125, 그 다음에 전체 국가유산 수리기능자가 12,338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 전공과 관계없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 과목. 1차 시험 과목은 이제 공통 과목이 2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이제 국가유산 관련 법령, 한국사 이게 있는데 한국사는 미리 상급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공 과목은 이제 선택형의 토양학이 있고 논술형의 수목 생리학과 식물보호 실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차에 합격하면 면접시험이 2차에 치러지는데 면접시험의 과목은 그 첫 번째로는 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및 그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인식, 올바른 직업 윤리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접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면접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면접 방법은 3대1, 한마디로 면접관이 3명, 수험자가 1명, 3대1 방식에 의한 블라인드, 묻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그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면접관의 목소리, 그 다음에 수험생의 목소리만 듣고 다른 거는 보지 않겠다. 시험 시간은 1인당 한 15분 정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합격 기준, 필기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 맞는데 과락은 없어야 된다. 면접 시험도 마찬가지죠. 3명이 보니까 면접위원 1인당 100점을 만점으로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1인당 40점 이상 과락은 없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식물보호기술자와
나무이사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는 일단 법이 국가유산 수리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무이사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과목은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는 한국사, 그 다음에 국가유산 관련 법령, 토양학, 수목생리학, 식물보호실무, 보호실무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수목병리학, 해충학, 실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이사는 앞에서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토양학, 수목관리학 이렇게 1차에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에서는 진단에 대해서 논술 쪽으로 보고 있죠.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영역은 무엇이냐? 그러면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는 천연기념물, 식물, 그 중에서 식물, 그리고 국가유산 수리업의 식물보호, 창업 및 취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나무병원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이사는 생활권 수목의 그 나무병원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은 1차는 국가유산 수리는 선택형 플러스 논술형이죠. 2차는 면접이잖아요. 나무이사는 1차는 객관식이다. 2차는 서술형 필기 플러스 실기 시험을 보고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합격하느냐, 내가 시험을 봤을 때 합격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네, 지금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필기 시험에서의 합격률은 17% 정도, 면접 시험에서의 합격률은 5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734명에서 그 47명이 됐기 때문에 7.75% 이렇게 약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식물 보호 분야에서는 6명이 합격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합격률이 1차, 2차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합격 전략은 요즘 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동영상 신청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상급 이상을 미리 합격해야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유효기간은 없어졌습니다. 한번 합격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가유산 관련 법령. 법령은 이렇게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7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국가유산 관련 법령은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처음부터 법을 통째로 외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풀어보면서 그 원론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빨리 법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관련 법령을 노트에 정리하고 정리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암기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보면 문화재 보호 법령상 국가 민속 문화재 임시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바로 통지한 날. 문화재청장이 물론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지금 23년도기 때문에 다 이제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그 23년도 기준의 문제이니까 그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이다. 요런 것들 통지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임시지정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놓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양학입니다. 토양학의 범위 딱 나와 있죠. 그래서 토양학은 좀 회차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쉽게 나왔던 때도 있고요. 조금 어려워졌던 그런 회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경야독에 동영상도 있으니까 이론도 정리하고 실전 문제로 풀어봐서 실전 감각을 업 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문제 하나 보시면 부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부식. 그래서 답은 토양 유기물이 교질 특성을 갖잖아요. 그것은 부식의 주요 작용기 때문에 갖는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푸는 문제가 나온다.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토양학은 이렇게 그 답안지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잘 열심히 공부했어도 답안지의 마킹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풀면서 바로 하는 사람, 다 한 다음에 하는 사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풀면서 바로바로 마킹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리상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답안지 작성 요령이 있죠. 답안지 작성 검정색 사인펜으로 해야 된다. 답안 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때는 교체하거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수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잘못됐으면 수정 처리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에게 있다라는 거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보호 실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문제 번호에 상관없이 답안 작성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써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물 보호 실무의 합격 전략. 어렵죠. 식물 보호 실무가 과목은 한 과목이지만 속 내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병리학, 해충학, 그리고 보호 실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이론 위주가 아니라 2020년부터 실무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이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병리학, 해충학, 시방서, 표준 품샘,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 과목이야말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강의 또 동영상 여러 가지 그 자료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병리, 해충, 식물 보호 실무, 표준 시방서, 그 다음에 보호 실무의 보호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30점, 30점, 20점, 20점, 100점 이렇게 문제가 기출되었습니다. 이제 생리학은 어떤 것이 나오냐? 이렇게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죠. 수목의 구조, 기능, 수목 물질 대사, 그 다음에 영양 공급, 수세 유지 관리, 그리고 수목 생리, 환경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 과목에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깊숙이
자세히 이렇게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다. 지금 단원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스트레스 생리에 대해서 6회 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정확한 분석, 꼼꼼한 공부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흐름을 분석해 보니까 2019년까지는 50점 한 문제가, 그 다음에 또 한 문제가 25점, 또 한 문제가 25점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21년 거를 보면 큰 문제에 30점이 나오고 소 문제마다 점수가 배정이 돼서 내가 이 한 문제 잘못해서 50점 날라갔다 이런 생각 없이 하나하나에 충실하면 충분히 점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술형 어떻게 작성할까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추출을 해야 됩니다. 서술형은 무엇을 원하냐? 채점자들이 원하는 게 해당 질문별로 깊고 넓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기술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죠. 도표, 그림, 순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다. 논술하시오 써 있다면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것이 논술형이죠. 근데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서술형입니다. 그럼 서술형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학 5종과 광학 산화물 5종과 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5종과 펜으로 나누고 그 문제에서 제시한 생성 과정, 독성, 기작, 병징 이렇게 나누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로 가는 길, 식물보호 분야로 가는 길에 있는 강사진입니다. 그래서 윤준홍 교수님께서 국가유산 관련 법령, 토양학, 식물보호 실무, 그리고 저는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을 담당해서 시험에 충실하게 선생님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